이 책의 제목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독서 세미나 A조 수업에서 부모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책에서 인용 구절을 가져와 근거를 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다른 책의 구절을 예로 들며 이야기했는데 다른 친구들 중 많은 친구들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인용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장부터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느 날 가족이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하철 서울역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이 가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손을 놓치게 되면서 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입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설마 길을 잃겠냐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방치하였습니다. 표지판이나 알림판을 통해 찾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족들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방불명 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 돌리면서 어머니를 찾으려 합니다. 가족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의 실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 노력하는 과정과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가족들은 어머니의 존재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항상 있을 때에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지만 막상 없어지고 나니 더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1장부터 4장과 그리고 에필로그로 책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과 에필로그는 어머니의 자식들과 어머니의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관점과 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점과 인칭을 바꾸며 전개하는 방식이 새로웠고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각 인물마다의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각 인물의 생각에 더욱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1장은 아무도 모른다로 소설의 첫 시작장이며 동시에 1장은 딸의 입장에서 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큰딸은 어머니를 찾으면서 어머니에 대해 옛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보니 가족이 다들 어머니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큰딸은 아버지의 반대에 의해 학교를 진학 못할 뻔했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제야 와서 생각해 알게 된 것인데 어머니의 반지까지 팔아가며 학교에 입학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 계셨었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크면서 시골에서부터 도시로 떠나가며 어머니는 시골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밖에서만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혼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도 가족 모두가 자신의 할 일만 하며 어머니에 대해 몰랐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헌신과 고생을 몰라왔었지만 큰딸은 어머니에 대해 이제서라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부는 미안하다 형철아로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본 어머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 형철이는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꿈이 검사가 되는 것인데 어머니의 꿈 또한 아들이 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 형철이는 어머니한테 항상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검사가 되길 바라는 꿈이 곧 어머니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아들 형철이에게 검사가 되는데 좋은 환경과 뒷바라지를 못해 주어서 항상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철이가 생각하기에 검사가 못된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뒷바라지보다는 자신의 노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항상 미안해온 어머니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만 보며 지낸 아들은 사실 제일 소중하고 감사한 어머니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채며 그동안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3장은 나 왔네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닌 어머니의 남편으로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항상 집에서 나와서 돌아다니곤 했었습니다. 어머니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어머니에게 큰 관심이 없었고 자신 위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3장의 제목 나 왔네는 아버지가 주로 표현하는 문장으로 한참을 떠돌아다니다가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돈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집에서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생활 패턴 때문에 이 집안을 지키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가 없어지고 나서야 아내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나가면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맡긴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한 아내로서의 인격을 무시했던 것 같기도 하여서 더욱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행복한 시간보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시기에 아내가 곁에 있어주고 챙겨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해준 아내에게 고마우면서도 아내가 무척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4장은 또 다른 여인으로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어머니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또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라는 존재였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도 한 어머니의 자식이었고 어머니를 필요로 했습니다. 엄마와 같은 존재, 즉 기댈 수 있고 위로를 받고 힘을 북돋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장미 묵주로 이 책을 장식합니다. 어머니가 실종되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단지도 돌려보며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게 됩니다. 큰 딸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으로 갑니다. 이곳은 어머니의 예전 부탁 중에 한 곳인데 어머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서 장미 국주를 갖고 싶다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어머니를 잃어버렸지만 이 부탁을 기억해 바티칸 성당으로 가서 장미 국주를 삽니다.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엄마를 부탁해 라고 말하며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나서 저는 어릴 적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헤매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를 잃고 마치 망망대해에 떨어져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구성하던 모든 것, 엄마 아빠의 아들이자 안양초등학교의 1학년, 수많은 아이들의 친구 등 나를 부르던 여러 칭호들을 모두 박탈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구성하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느낀 감정을 이 책의 어머니의 자식들과 남편 역시 똑같이 느꼈으리라 생각해 매우 공감이 가던 내용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간은 내가 얼마나 두 분께 소중했는지를 기억하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 말썽을 피우던 기억들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상장을 탔을 때의 기억도, 넘어져서 엉엉 울던 기억도 모두 기억나며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두 두 분에게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아마 결국 잊혀질 테지만 그 전에 강렬하게 헤어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쁜 사람만 아니었다면 좋든 나쁘든 모두 미화되어 결국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듯합니다. 엄마를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던 것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가 돌아온다면 그들은 처음에는 엄마를 위하는 듯한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엄마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헤어졌을 때가 아니라 가까이 있을 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